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계양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 김경남입니다. 자, 금일은 학교안전공제외에 그 장애급여 제대로 받는 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와 함께 최근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공제급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지, 과연 그것은 합당한지에 관해서도 제가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우선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건데, 대부분의 학교 안전사고,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80% 이상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중에 80% 이상은 체육시간 또는 이런 쉬는 시간, 휴게 시간에 발생한 십자인대 부상인 것 같습니다. 상당수의 학교 안전사고가 이런 중고등학교에서 남자 학생이 체육활동 중에 넘어지거나 혹은 점프 후에 착지하면서 무릎에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되고요. 그 결과 무릎에 동요도가 발생해서 관절을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입니다. 이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몸에 장애가 남은 부분에 관해서는 장애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최근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장애급여 지급을 거부하면서 들고 있는 제가 사유들에 관해서 좀 살펴볼게요. 2021년 10월 8일에 교육부 고시로 학교안전법상 장애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. 그 시행령이 있고요. 시행규칙이 있고, 그 밑에 교육부 고시로서 학교안전법상 장애등급 판정 세부 기준이 만들어졌어요. 근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과거에는 무릎 동요도가 5mm 이상이면 12급을 줬어요. 근데 현재 그 기준에 따르면 5mm에서 10mm 미만이면 장애등급을 14급을 주라 라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해당 기준에 따르면 무릎 동요도가 10mm 이상이 남아야 12급을 주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문제는 공제회가 두 가지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공제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무릎 동요도를 좀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장애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피공제자, 다친 학생 측에서 제대로 된 그런 장애 등급에 관한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공제회에 제출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에서는 우리는 이것에 따를 수가 없다. 우리가 지정한 자문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아오라. 그 자문병원은 공제회하고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공제회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소견을 써줄 개연성이 높겠죠. 자, 혹은 그 자문병원에서 가가지고 그걸 받는다 그래도 공제에서 내부적으로 또 의료 자문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거기 자문서에는 7.3mm가 밀렸다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평가해보니까 내부 자문을 통해서 3.9mm밖에 안 밀렸다,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제가 그런 거 받아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 이 교육부 고시가 그러니까 5mm에서 10mm가 이제 과거에는 12급인데 이제는 14급이 됐죠. 그 고시가 나온 게 시행된 게 2021년 10월 8일입니다. 근데 그 교육부 고시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피공제자가 치유되어서 장애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릎 장애나 이런 골절로 인한 이런 보험금 사건에서 이 장애급여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당일, 즉 내가 다친 날, 그날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그러면 이 교육부 고시의 부칙에서는 사고 발생 후에 장애가 이제 남은 사람만 이걸 적용한다고 하고, 법원에서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고시가 시행된 2021년 10월 8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거는 고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. 5mm가 밀리면은 12급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경우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. 하다못해 그 전에 판결들은 3mm에서 4mm 정도가 밀려도 12급 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
공제회에서 이 고시를 적용하면서 안 주는 거, 이런 거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급여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살펴본 그 거부 사유들은 학교안전공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공제급여 지급을 그냥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이 경우에는 제가 이게 장사한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답이 소송밖에 없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상대방이 안 해주는데 임의적으로 상대방한테 특정한 일을 강요하고 싶다. 특히나 그것이 돈을 받는 것이다. 그거 상대방 안 해줄 때 유일한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.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이 딱 지정한 감정인분이 장애 등급을 결정해주고 법원이 그에 따라서 딱 장애 등급 인정해버리면 학교안전공제가 더 이상 법률상 근거 없는 주장 반복할 수 없습니다. 이외에도 또 무릎 동요도 측정 방법에는 수동 측정법, KT1000, KT2000, GNRB, 텔로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학교안전공제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요새 나온 GNRB라는 그런 측정법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 역시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는 야, 너 GNRB만 인정하겠다고 좀 택도 없는 소리도 하지 마 라고 해서 그냥 배척해버립니다. 법원에서는 텔로스든 KT든 어떤 방식이든 그 결과가 합리적이기만 한다 그러면 어떤 기구로 측정을 하든 그 결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장애 등급이 통상 10급으로 인정되면 한 2억 6천만 원, 12급으로 인정되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, 그리고 14급으로 인정되면 3,800만 원 정도의 이런 보상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래 학교안전공제가 새로 제정된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대다수 사건에서 14급 때리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공제급여 받아야 될 분들이 엄청난 손실 보고 있습니다. 마땅히 12급으로 인정돼야 될 분들이 14급밖에 못 받게 되면 약 9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.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 약 10년간 이런 보험이나 공제금이나 교통사고에 관해서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이 축적돼 있고, 특히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 살펴보시면 학교안전공제 사건에서는 부각을 좀 나타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상담이나 소송 진행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